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좀 강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이게 시장이 들쑥날쑥 분명히 안 좋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오르니까 이제 문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뭐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한 요 정도에 왔는데 이게 바닥인지 한 번 더 빠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구간은 뭐가 됐든 저평가 구간이니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시장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고 최근에 보면 확실히 EPS 장세는 아니죠. 실적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PER 장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순환매식으로 테마라고 하기도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테마성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만약에 실적 장세라면 시황의 비중은 많이 줄겠죠. 근데 지금은 PR의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심리라든지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그리고 어떤 종목들의 움직이는 모습들, 차트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뭐가 됐든 2023년은 2022년보다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금리의 상승폭은 둔화되거나 멈출 것이고 물가는 내려갈 것이잖아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고 근데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있지만 사실 그것까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주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사실. 그죠? 지금 시장이 싼지 안 싼지를 오히려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순익단에서의 변동 때문에 저평가인지 아닌지가 고민된다면, PBR로 보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할 때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환율이 확실히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환율이 많이 내려온 상태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럽 시장, 중국 시장도 상당히 좋거든요. 요거를 한번 먼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요렇게 제가 오늘 그 메모장을 이렇게 해놓은 거는 회원분들이랑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좀 성의 있게 해라. 재미없다. 졸립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편집하고 자막 달고 이렇게 3, 4시간 쓰긴 어렵고 그래도 좀 기억나는 거를 메모장에 좀 적어서 좀 이렇게 같이 좀 공유 정도만 하겠습니다. 환율을 보면 이거를 일간 차트로 이렇게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 일간 차트를 보면은 확실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서 1250원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이것이 지금 급하게 올라가면 또 급하게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또 급하게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반락이라든지 변동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한 1200원 언저리에서 잘 안착됐으면 하는 이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을 좀 보면 누적으로 좀 보면 거래소를 보면 이 빨간색이거든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확실히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이 검정색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는 좀 약간 좀 수급보다는 조금 이렇게 덜 오르는 이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 그리고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참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보면은 해외 주스도 이렇게 좀 보면 지금은 유럽 시장 있죠. 지금 독일 시장은 이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또 마찬가지로 좋고요. 그 다음에 항생, 홍콩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일본이라든지 대만 그리고 상해종합 요 정도는 아직은 조금 좀 어려운 요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뭐 시장이 비슷하게 다 흘러가겠죠. 최근에 보면 코스피가 어, 코스피가 그래도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갔던 부분에 비해 코스닥이 좀 약했잖아요. 그죠? 조금 약했는데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 코스닥과 코스피도 키 맞추기를 하듯이 글로벌 시장도 좀 키 맞추기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도 유럽 시장처럼 좀 이렇게 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좋은 생각을 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내용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딱 하나만 따진다라고 하면 중국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화이자 거, 요 기사를 제가 아까 카페에 올리긴 했는데요. 저는 이 기사가 제일 좀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아마 이거 다들 보셨겠지만 화이자의 그 팍스로비드 먹는 치료제 있잖아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생산 유통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였고 중국의 어떤 제약사가 직접 현지 생산을 가속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벌써 우리가 한 1년 뭐 넘었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이렇게 확 무섭게 막 번질 때,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됐던 건 뭐였냐면, 아,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먹는 치료제가 조금씩 나오면서,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불안한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백신 맞고 뭐 치료제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확실히 좀 많이 빠르게 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뭐 우리나라에는 매우 좋은 뉴스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뉴스 중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오늘 내용이 뭐 있나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적으니까 좋은 게, 제가 원래 이렇게 안 적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방송 끄고 올리는데요. 이렇게 적으니까 까먹진 않네요. 그리고 오늘 DOU라는, 종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20% 가까이 올랐는데요. 사실 이거 제가 카페에도 DOU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이 올려놓긴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DOU라고 검색해 보면 아이고 아이고 제가 지금 자판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예, DOU라고 보면 사실 이 DOU 관련한 그 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DOU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성장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좀 너무 먼 미래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 진입 장벽이 너무 낮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요. 오늘 그 NC소프트의 유니버스를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좋은 뉴스로 보았고요.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좀 구도가 좀 이렇게 딱 3강에서 이제 2강으로 좀 굳어진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YG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얘네들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있고,
플랫폼으로서 이제 이 팬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나머지는 SM이 있고, JYP가 있고, 얘네들이 이제 버블로서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실 하나가 더 있었죠. 유니버스가 있었는데, 요 세 개가 이제 이렇게 삼강 구도가 있었는데요. 요 유니버스가 요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강 체제로 만들어진 이런 모습인데, 그 버블, 그러니까 DOU의 버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뉴스로 보입니다. 상당히 좋은 뉴스로 보이고, 근데 다만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오르는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추격 매수나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의 가치평가상 지금 현재 오늘 금일 종가가 34,000원 정도인데, 한 35,000원 정도인데, 저희가 가치평가를 해보니까 3만원에서 한 37,000원 정도면 적정한 가격은 다 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정도면 싼 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수하기는 조금 늦은 감도 있지 않을까. 가치평가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이것은 실적은 이제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 추정치들이 보면 2023년도, 24년도의 실적 추정치들이 유지되거나, 그러니까 증가가 안 되고 유지만 되더라도, 사실 저희는 이게 지금 올해잖아요. 저희는 2024년까지도 장기적으로는 홀딩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홀딩. 지금 저희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홀딩하는 과정에서 뭐 중단기라든지 뭐 이렇게 짧게 매매는 또 따로 매매로서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한 종목을 단기로, 그러니까 중단기로 매매를 했죠. 디오라는 종목입니다. 디오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디오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2만 원 정도 하는데요. 디오가 종가가.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는 한 2만 5천 원 이상 부터 한 3만 5천 원, 3만 7천 원까지가 목표 주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꼭 단기로 매수가 아니고 중장기로 매수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가격입니다. 이미 저희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또 추가로도 중단기 매매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제가 같은 논리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차트의 관점에서. 사실 제가 차트 관점에서 이야기를 계속 좀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 할까요? 그 회원분들 중에서 실적을 보고,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 100명 여쭤보면 1명 혹은 2명 정도로만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으로 적정 주가를 이렇게 하는 거를 상당히 어려워하거나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아니라면 차트를 차트라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차트 이야기를 좀 올해는 좀 많이 할까 합니다. 할까 하고,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실적도 볼 수 있거든요. 실적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죠. 뭐 윌리엄 오닐처럼, 그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윌리엄 오닐처럼 실적도 예를 들어서 실적도 차트처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쫙 이렇게 증가하는지,
YOY로도 증가하고 분기로도 강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심지어 가속도까지 붙는지 뭐 이렇게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회사라면 차트가 괜찮을 때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으로 차트 이야기도 좀 드리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디오를 여기 검정색 선 요거 보이죠? 여기 요 RSI로만 좀 보면 이렇게 과매도가 꾸준히 들어왔었죠. 디오가 그죠? 꾸준히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즉 그 저점이 계속 내려가는 저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짧은 반등일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바닥을 여기는 과매도에 닿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오는 이 과매도를 여기에 닿지 않았으니까 잘하면 여기서 아주 뭐 짧은 거리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했고요. 다만 이 수급은 좋지 않아요. 수급이 뭔가 변화가 없다라는 게 요건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렇지만 이 종목을 사서 물리더라도 실적이 좋으니 빠져나올 수는 있는 종목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밸류상 현재 저는 좀 저평가 영역이다 아직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25,000원 정도 아래라면 지금 2만원이니까 그렇게 부담 있는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만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을.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좀 최대한 더 정성스럽게 재미있게 방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